엄마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당한 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 네가 힘들었지. 근데 그동안 엄마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다들 유산 받는데 저만 빼면 너무하잖아요. 결국 돈이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래, 명절에도 안 오더니 이제 돈 때문에 찾아오는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법적으로라도 해결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오려면 나와보자. 어머니, 저도 이러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너랑 나는 남이다. 그동안 못 본 걸로 하자. 1993년 운명처럼 만난 남편과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는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죠. 격식을 차린 정장 차림으로 늘 단정했던 모습, 부드러운 미소와 예의 바른 말투는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한밤중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죠.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켜낼게요. 남편의 승진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칠 뒤 저희 집에 오셔서 갈비찜을 해주시며 아들 자랑을 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행복이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남편의 승진 이후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 골프 모임도 잦아졌죠. 처음에는 지위에 따른 당연한 변화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나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매일 밤 비어있는 식탁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아쉬워했고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아들과 보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를 세탁하다 이상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향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지점장이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자리야.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의 전화통화는 늘 밖에서 이루어졌고 퇴근 후에는 꼭 샤워부터 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낯선 레스토랑과 술집에서의 결제 내역이 늘어났어요.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자고 하더니 골프 모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내일 저녁은 못 보내줘요. 옆 지점 동료의 말이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는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서. 남편의 대답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요? 아빠가 지점장이 되어서 바쁘시니까 이해해야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더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자리를 피해 확인했죠.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네 지점 김 과장 자리 옮겼다며? 분위기 안 좋아서 그랬다던데. 그건 좀 복잡해서.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화제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남편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하던 산책도, 영화 관람도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밤이 길어졌어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은행 동료들의 부인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꺼리던 일이었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점장님 요즘 회식 많이 하시나요? 회식이요?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조심스레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이미 모든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죠. 통화 내역도 문자도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은행 앞 카페에서 남편의 일과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통화 중엔 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지점장님 계신가요? 지점장님은 외근 나가셨는데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남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분명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었죠. 불안한 마음에 카드 명세서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또 어디지? 낯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 몫의 디너 코스 가격이었죠. 남편의 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낯선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 지점 직원의 아내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지점장님이 김 과장이랑 뭔가 있다더라고요. 네? 김 과장이면 젊은 여직원의 이름이 나오자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부서를 옮긴 그 직원과 남편의 관계가 수상했죠. 퇴근 시간 남편의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30분 정도 운전하자 번화가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보세요.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1시간 뒤 김 과장이라는 여직원이 같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예약 내역, 주유소 CCTV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스마트워치로 남편의 위치도 추적했습니다. 언니, 지점장님 별장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지점 직원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은 별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주말을 보내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 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을 찾아갔지만 이미 체크아웃한 후였어요. 저기 어제 이분 투숙하셨죠? 네, 여자분과 함께 오셨었어요.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남편의 차가 보였고, 조수석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지점장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남편의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2시간 만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직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 탄 후 근처 호텔로 향했죠. 여보세요. 미안해요. 오늘도 늦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회의가 길어졌나 봐요. 남편은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를 했죠. 여보, 나 출근할게요. 잠깐만요. 어제 호텔에서 잘 쉬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손에는 호텔 주차 영수증과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당신이 왜 거기에? 호텔 사진을 본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증거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해명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변명뿐이었죠. 그냥 직원 관리 차원에서 별 뜻 없었어요.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반성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게 들통난 것에 대한 짜증만 가득했죠.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아들은 부모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고,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 그냥 어른들의 일이야.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지 알 수 없었어요. 외도 현장을 들킨 후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토를 하더니 청소하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소문 났잖아. 누구한테 말했어?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처음 맞아본 뺨이처럼 뜨거웠어요. 그 소리에 놀라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죠.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 울면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방해하지 마. 남편은 거실에 화분을 발로 차며 분을 사겼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들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남편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식탁의 그릇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로 저녁 식사가 엉망이 되었죠. 아들은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정도 저렇게 깨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어요. 선생님이 뺨에 멍 자국을 물어볼까 걱정된다고 했죠. 엄마, 우리 이사 갈까요? 엄마가 꼭 좋은 방법을 찾을게.
깨진 그릇을 치우며 손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상처가 마음에 남았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남편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술에 취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더는 핑계대지 마요.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의무처럼 던진 말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후회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의 등교를 배웅하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남편의 폭력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아침 일찍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여직원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김 과장님 맞으신가요? 네. 누구시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존재를 알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점장님 부인이시군요.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어요. 당당한 그녀의 태도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줌마, 남편 관리 잘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업신여기는 듯한 말투였죠.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어요. 제발 우리 가정 그만 망가뜨려 주세요. 망가진 가정은 제가 아니라 아줌마가 망가뜨린 거죠. 매력 없는 아내 곁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카페 안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주변의 관심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죠.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지점장님은 이미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요? 이제 다 컸잖아요. 제가 새엄마 역할이라도 해드릴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가방을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서요. 아줌마도 이만 가보세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는 20살이 넘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가 더 초라해진 기분이었어요. 여보세요? 네, 언니. 방금 지점장님 부인 만났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멀어지는 그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또 늦을 것 같아요. 외도녀와의 만남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김 과장이랑 만나는 걸 다 봤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당황했어요. 평소에 거만하고 강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놀라 방문을 열었지만 다시 들어가라고 손짓했죠. 내가 잘못했어. 김 과장이랑은 이미 끝냈어. 다시는 연락도 안 할게. 거실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미안해. 아들한테도 잘못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남편은 제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지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죠.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당신 말만 들을게. 그동안 폭력은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와서 남편의 눈물과 애원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소파에서 지쳐 잠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거실로 나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빠, 진짜 이제 엄마 안 때릴 거예요?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절대로 다시는. 남편의 눈물 섞인 사과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은 겉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이제부터는 매일 일찍 들어올 거야. 남편의 휴대폰은 항상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자가 오면 자리를 피해 확인했고 통화할 때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지만 수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죠. 아, 그래요? 잘 몰랐네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사업인데요? 남편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근교에 대형 상가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6개월만 기다려봐. 당신 그동안 얼마나 빌린 거예요? 서랍장 안에서 발견한 대출 서류들. 이미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곧 다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부동산 경기도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매일 밤 협박 전화가 걸려왔죠. 지점장님, 이자라도 갚아주셔야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카드 연체도 시작됐어요. 더 이상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제발 집이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번만 넘기면 돼.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도박까지 시작했어요. 빚을 갚으려다 더 큰 빚을 지게 된 거죠. 엄마, 우리 집 팔아야 한대요? 아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모한 사업 도전으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밤마다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창문으로 사채업자들이 들여다보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매일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식당 일이에요. 첫 출근하던 날, 주방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이 나이에 견딜 수 있겠어요? 해보면 알겠죠. 일단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 뼈마디가 시려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쌓여가는 그릇들을 보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김장철이라 일이 많을 텐데 버틸 수 있겠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고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일까지. 손이 트고 어깨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주방은 전쟁터가 됩니다. 기름이 튀고 화구에서 불꽃이 치솟아도 주문받은 음식을 내보내는 일에 집중했어요. 손님 밀리는데 빨리 좀 하쇼.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한여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에어컨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죠.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발바닥이 불타는 것 같아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내일도 또 이곳에 와야 하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늦게 가세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졸다가 종점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어요. 빚을 갚고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힘들지 않아. 밤늦게 들어와 아들이 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이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새벽 4시는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식당에서 일하던 중 동생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홀로 저를 키우셨죠. 언니,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빨리 와줘. 지금 바로 출발할게. 어머니 상태는 어때? 급하게 식당 주방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 48시간이 고비예요. 선생님, 수술은 안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혈 부위가 위험해 수술이 어렵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죠.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네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밤새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할게요. 동생은 일 다녀야 하잖아. 언니, 나도 교대로 할게. 혼자 다 하지 마. 병원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느라 수입도 끊겼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문병원 동생의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나와요? 곧 나으실 거야. 할머니가 강하시니까.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못 움직이시던 분이 이제는 숟가락도 드실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대요. 그래. 어머니의 첫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커졌지만 어머니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되어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 안에서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살게 해준다고? 정말이야. 그래, 당분간 둘이 살자. 아내는 부산에 있으니까.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남편과 김 과장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 올 줄 몰랐는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죠. 우리 집에서 이러는 게 더 편해? 거실을 둘러보니 곳곳에 여자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화장품, 옷까지, 구두까지. 제가 없는 사이 이미 동거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 부산에 있는 동안 나도 외로웠어. 남편의 변명은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지점장님도 원하시는 거고. 김 과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여보, 이건 오해야. 잠깐 들른 것 뿐이라고. 저 먼저 가볼게요. 지점장님. 김 과장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짐 챙겨가. 오늘부로 이혼하자. 결혼 생활 25년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집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까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남편의 빚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이혼하면서 빚도 정리해야 했죠. 남편분이 진 빚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 아들 양육권만은 꼭 주세요.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 과장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재판정에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죠.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해서 이런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랑 살래요. 아빠는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재판부는 저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도 받게 되었죠. 이혼 후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도 원치 않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두고 봐. 법원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다 책임질게. 관공서를 돌며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소도 옮기고 아들 학교도 전학 수속을 밟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줌마,
이혼하셨다면서요? 우리 지점장님 좀 봐주시지.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하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은 오히려 경험 많으신 분들을 선호해요.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론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실습을 했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죠. 어머님, 실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밤늦게까지 교재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응원했어요. 평생 잊고 살았던 공부가 이제는 희망이 되었죠. 엄마,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시네요. 조금만 더 하면 돼. 넌 먼저 자렴. 실기시험 준비는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옮기는 동작을 연습하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2개를 한꺼번에요. 힘드실 텐데. 요양보호사 수업이 끝나면 부동산 중개사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업 내용은 더 어려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어. 아들의 말에 더 힘이 났습니다. 밤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지역별 개발 계획을 공부했어요. 작은 노트에 메모하면서 시장 동향을 분석했죠. 저기 보이는 땅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대요. 어머님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월급을 모아 작은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적금도 해약했어요.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믿고 따라와. 엄마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아들이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던 아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주변에서 보는 눈이 안쓰러웠지만 그 시간이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부장님께서 제 성과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축하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야근도 많고 힘들다고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마케팅팀의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엄마도 보고 싶구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웠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요리인데 맛있게 드세요. 어머, 솜씨가 대단하구나. 6개월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장에서 첫인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래, 이제 너도 내 딸이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을 구하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명절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해외여행을 간다며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어요. 빈상의 차례를 지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주말엔 피곤하다며 평일엔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퇴근 시간에 전화해도 늘 회의 중이었죠. 어머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아들 너무 피곤해 보이던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며느리와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결혼 초에는 음식을 해달라며 찾아오더니 이제는 택배로 반찬을 보내면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해요. 회사 근처로요. 이사? 그래.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 아들의 새 집은 제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멀어진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늘어났어요. 집들이에 초대받았지만 그 후로는 방문하기가 어려워졌죠. 어머님,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알겠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아들 부부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맛집 데이트, 주말 여행,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저는 그저 좋아요 버튼만 누를 수 있었어요. 엄마, 올해는 친정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렴.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요즘은 혼자 여행이 트렌드라고 하죠. 네. 처음이라 좀 낯설래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다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짙은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바닷가에 앉아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아침 식사도 제공해요. 고마워요. 이런 게 혼자만의 여유인가 봐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오름도 오르고 맛집도 다녔어요.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 오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그냥 도망치듯 왔어요. 근데 이제는 좋네요. 올레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어르신, 저희랑 같이 일출 보러 가실래요? 좋아요. 일출은 처음이에요.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한 아침 해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죠. 내일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볼 거예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요. 서울에 도착하면 뭐 하실 거예요? 요가 학원에 등록하려고요. 저를 위한 선물이에요. 평화로운 아침, 갑자기 걸려온 부동산 중개사의 전화가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 전 투자했던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땅값이 20억은 됩니다. 뭐라고요?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급하게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는 신문과 개발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제가 샀던 땅이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 자리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꿈을 꾸는 것 같네요. 부동산 앞을 서성이다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김 여사님 공사에서 연락 왔어요. 보상금 협의를 하자네요.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변호사와 상담 후 추가 협상을 통해 23억으로 최종 합의했어요. 계약서 작성하시죠. 이제 정말 대박 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행에 앉아 있으니 직원들이 절 알아보고 속닥거렸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지점장으로 있던 곳이었죠. 이제는 제가 VIP 고객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에는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여사님,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천천히 결정할게요. 서두르고 싶진 않네요. 돈이 생기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두려워졌어요. 모두가 투자를 권하고 사업을 제안했죠. 보상금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쩐 일로 찾아오셨나요? 현관에 들어서는 전 남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 과장과 살다가 버림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와서 웬 꽃인가 싶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게 뻔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반성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거죠? 전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는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으시는 거예요?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돈 내놔. 역시 돈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전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물에 젖은 채 욕설을 퍼붓는 그를 보며 등을 돌렸어요. 이제 후회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들리는 그의 고함 소리가 이제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찬물 세례 사건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했다고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네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경찰서에서 25년간의 가정폭력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까지. 그동안 묵혀두었던 모든 것들을 꺼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남편의 고소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시고도 참으셨다니. 그땐 아들 때문에 참았죠. 전 남편은 경찰서에 불려와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는 그가 저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고소 취하할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남편은 도망치듯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전 남편의 위협은 더 이상 저를 구속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 남편의 횡포를 알고 있던 이웃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통쾌하다며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죠. 어르신, 참 멋있어요. 그래요. 이제야 용기를 냈네요. 전 남편에게 찬물 세례를 한 다음 날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그의 표정은 무척 어색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아들의 시선은 계속 바닥만 향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효도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무슨 효도? 아들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손함,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 보상금 소식을 들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바쁜 건 이해해. 네 사정도 있었을 테니까. 갑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의 불효를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며느리도 잘 모시고. 돈 때문에 이러는 거니?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직설적인 물음에 당황한 듯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갑자기 효도는 무슨 효도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걸까요?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제 형편 아시잖아요. 집 대출금도 있고.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을 때는 몰랐니?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는 사라졌고 돈에 대한 욕심만 남은 모습이었어요. 다들 유산 받는데 저만 빼면 너무하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며칠 뒤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많나요? 요즘은 재산 문제로 부모를 고소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요. 법정에서 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재판이 시작되고 아들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받았으니 그만큼의 상속권이 있다는 논리였어요.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친께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당신들 정말 그렇게 돈이 필요했나요? 첫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저를 노려보았죠.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결국 재판부는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모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이제 끝내고 싶구나. 법원을 나서는 길,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자. 혈연이 아닌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노인복지관에서였어요. 어르신, 저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그래요. 혼자 하긴 심심했는데.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처지라고 했어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 더 마음이 쓰였죠. 우리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차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며 가까워졌죠. 우리 토요일마다 등산 가요.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등산 모임이 늘어나면서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겼죠.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추석날 혼자 쓸쓸히 차례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보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네요. 내년 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요양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동료들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죠. 요양원 부지를 고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가깝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을 찾았어요. 우리가 꿈꾸는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갔죠.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설계도를 보며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채광 좋은 거실, 편안한 침실, 작은 텃밭까지 우리의 경험을 살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여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손주처럼 살뜰히 모실게요. 공사가 시작되고 매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벽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정성을 들였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사랑으로 키운 아이보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았네요. 첫 입소 어르신을 맞이하던 날,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인 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우리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점심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이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서로를 속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독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두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은 60대에도 70대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